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취업 119 시간입니다. 네, 두 분의 해결사 모셨습니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 취업인재개발원의 정현기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6월 1일이죠. 이제 6월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우리 두 분은 어떻게 6월 계획을 좀 세우셨습니까? 네. 네, 뭐 저는 계획이라 뭐 특별한 계획은 아니고 또 6월이면은 곧 다가올 또 여름이잖아요. 네. 그러면 노출을 계절을 또 준비한데 가지고 몸 가꾸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 진짜요? 실장님요? 예. 평소에 지금 헬스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또 여름에 또 반팔 입고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팔 네. 위주로 근육을 집중적으로 한번 키워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오실 때는 네. 특집으로 이렇게 쫄티 같은 거 입고 출연 한번 해주세요. 또. 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네. 신대표님. 대표님요? 예, 뭐 저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저도 홈쇼핑 보면서 러닝머신 한 대 구입한 게 있습니다. 오. 예, 그 뭐 이제 황사도 있고 하니까 집에서 뛰면 좋겠다 이렇게 샀는데 예, 뭐 동작은 사실 몇 번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6월 달에 좀 더 더워지기 전에 집에서 한번 좀 러닝머신 좀 뛰어볼까 이런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러닝머신 사놓고 안 쓰시는 분들 보면요. 네. 저 빨래 건조대로 쓰니까. 네, 신현종 대표님도 올해는 꼭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요. 네. 몸짱 꼭 이루세요. 예. 저희 나중에 6월 되면 굉장히 훈훈해질 것 같아요. 네. 재건 MC만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너무 네. 심한 노출은 하지 마시고요. 예. 네. 자, 취업 119 오늘 함께 하실 주제 다음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6월 취업 대 9월 취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뭐 월드컵인가요? 뭐 이게 네. 뭐 토너먼트인가요? 이게 예, 무슨 말이죠? 예, 올해 뭐 유로 2012랑 뭐 런던 올림픽이 있어갖고 뭐 기대가 되는 한 해인데요. 예. 사실 그 많은 구직자분들이 기업에서 사람을 그 1년 내내 뽑는다 이걸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조금 잘못된 이런 그 6월, 9월의 취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6월, 뭐 9월 가리지 않고 항상 뽑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두 분께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두 분도 이제 예전에 입사를 하셨던 그런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몇 월 달에 입사를 하셨나요? 예, 저는 정확하게 그 1993년 12월 13일 날 그 신입사원 연수원에 입사했습니다. 겨울에요? 13년이요? 예, 그 추울 때. 예, 저희 때 같은 경우는 그 공채가 11월 달에 왕창 몰려 있습니다. 대기업하고 공기업 해가지고 그때 두세 번 놓치게 되면은 그해 농사 해가 그 다음 상반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93년도예요. 와, 그럼 몇 년 전인가요? 그래요? 20년 전인가요? 계산도 안 됩니다. 신현종 대표님요? 네. 예, 저는 93년이면 열심히 학교를 다니던 시절인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3월 달에 면접을 보고 나서 좀 대기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연락도 안 오고 요즘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전화기만 붙잡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 이제 폐장하는 스키장이나 가자. 그래갖고 이제 스키를 타다가 전화를 받아서 뭐 3월 늦게 그렇게 이제 좀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같은 경우만 해도 일단 1년 중에 어떤 공채에 딱 그 시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시 채용도 참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공채와 수시 채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일단 그 회사를 다니다 보면 한 10월 정도 되면 이제 각 사업부별로 어떤 평가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사업 계획이 얼마큼 달성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합니다. 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년도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런 또 사업 계획도 같이 그 진행을 하는데요. 혹시 그 두 분 혹시 그 이 CEO 분들이 이렇게 멋진 사진과 함께 뭐 올해 사업 방향은 이거다라고 하는 이런 그 멋진 기사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네, 봤죠. 종종 항상 보는 것 같은데요? 항상 그 CEO분들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일하는 쪽에서 이렇게 인자한 표정으로. 예, 네. 예,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살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펜이나 책 같은 거 들고 그렇죠, 이렇게 많이 그렇죠. 찍으시죠. 네. 예. 근데 그런 자료들이 사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다 철저한 평가와 검증을 거쳐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그런 신년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를 하는 것인데요. 네. 사실 이 인원 운용 계획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어떤 조직 구성과 이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에 맞춰서 올해는 이만큼의 인원이 이만큼의 일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 인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그 계획을 짜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공채는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뽑는 것이 이제 공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3월과 9월은 이제 공채 시즌이라고 보면은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계획대로만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다 보면서 어떤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신규 사업이 갑자기 또 벌려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은 바로 또 채용하는 것이 또 요즘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신입사원을 꼭 언제 요 한 시즌에만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어렵고요. 좀 이제 기업에서 항상 채용의 문을 1년 내내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신현정 대표 통해서 요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그러면 정영기 실장님 통해서 저희 예전의 이야기 네. 한 20년 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직장 생활하실 때 이렇게 수시로 모집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처럼 그 11월 달에 대규모 공채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몇백 명 아니면 몇천 명씩 뽑았기 때문에 그 몇 개월 동안 뭐 인원 보충하는 게 잘 없었고 그다음 상반기 때 좀 그 부족한 인원을 메꾸는 정도였지. 네. 그때는 상반기에도 공채는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요즘 보니까 그 공채가 있더라도 그 인원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뭐 수시로 자주 해가지고 1년 12달 시험 없는 날이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뭐 9월 공채는 뭐 옛날 분위기랑 비슷할 것 같고 네. 수시 채용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이 수시 채용 같은 경우도 이 공채와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오늘 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 네네. 예, 한 LS 엠트론의 사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LS 엠트론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 하반기 때만 공채가 이루어집니다. 그 LS 뭐 산전, LS 전기 이런 그 그룹 공채만 이제 이루어지는데 재작년 2월이었습니다. 그 하반기 서류 우수자들만 추려가지고 다시 그 수시 전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 이때 그 5명의 그 지원자가 그 전부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험을 보면 뭐 인적성 시험을 먼저 보게 되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면접 또 임원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그 5일 동안 인적성 검사 1차, 2차 면접 전부 스피디하게 진행되니까 오. 준비를 해라. 네. 이렇게 좀 그 얘기를 받고 그 임원 면접까지 어떤 탈락자 없이 한 번에 쭉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좀 치열했죠. 그래서 이제 뽑아가지고 연수 기간이 원래 대기업은 상당히 길거든요. 근데 네. 딱 일주일 정도 짧게 연수를 하고 바로 대구 쪽으로 발령 나서 예, 일을 하게 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수시 채용을 잘 이용해서 공채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은 사례인 것 예,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또 다른 사례가 혹시 더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대기업 저희가 공채하면은 뭐 한화라든가 뭐 롯데 뭐 삼성, LG 이렇게 그 대기업들만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하고 이름이 좀 비슷한 대기업에서 출자한 자회사나 아니면 합작회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애경그룹 안에서도 애경 ST라는 그 일본 합작회사가 있고요. 대한생명보험에도 대한 그 생명보험만 심사만 별도로 하는 그런 기업도 따로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대한생명은 이제 한화죠. 이제 한화의 그 공채가 마무리된 다음에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5월 말에서 6월 요맘때쯤 뽑고요. 아니면 또 이제 뭐 12월 1월 달 이렇게 해서 뽑는 이런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모기업이 채용이 마무리된 다음에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채만 넣고 공채만 준비하신 분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생명의 자회사라던가 이런 대기업들의 자회사 이런 회사들도 요즘 같은 시기에 좀 눈여겨봐야 할 채용 공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하나그룹 내에 속한 기업인 거죠? 예, 일단 이런 회사 들어가면은 예. 한화그룹 직원 맞습니다. 배지도 하나 배지 주고요. 명함도 예, 한화 명함 줍니다. 네네. 예, 이제 회사만 좀 다를 뿐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사실 그 한화 채용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또 대한생명보험 심사라는 그 이런 회사가 또 떠가지고 지원을 했고 또 이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들어가서 동기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동기들이 총 21명이었는데 네. 그 보험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분들보다는 좀 영업직을 위해서 그 수시 채용 공고를 계속 보던 중에 좀 이름이 좀 낯익네 해서 이렇게 넣었던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경영학이나 뭐 경제학 이쪽 친구들보다는 뭐 어문학이나 사회계열 이런 쪽에서 이런 출신 분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다 보니 네. 이제 꼭 공채만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꼭 공채 기간 3월, 9월에만 이게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취업하고 상당히 그 멀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취업을 공채를 위해서 스펙만 쌓는다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자기가 그 취업 공고나 이런 것들을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쭉 준비를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정영희 시장님, 보험회사 채용은 또 다르죠? 공채만 하지 않잖아요. 예, 그
어떻게 제가 보험회사 출신인지 알고서 질문하신 것 같네요. 네, 그 보험회사 그 특성상 예. 아무래도 그 일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이직이 다른 직종보다 좀 많습니다. 특히 그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많이 뽑는 이유 중에 보면은 신간부 후보 해가지고 영업 관리자들을 많이 뽑습니다. 예. 특히 그 보면은 ROTC나 그 장교 출신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제대 시기에 맞춰가지고 수시 전형, 특별 전형 등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수시 채용의 사례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하죠. 예, 네. 그 농협 정보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농협은행의 이 전산을 담당하는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럴 하실 수가 것 같은데요, 있거든요. 진짜? 네. 근데 사실 그 농협은행의 IT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의 IT 분사라는 곳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농협 정보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인데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농협 안에 그 보험과 카드사가 있거든요. 네네. 이쪽의 전산을 따로 이 농협 정보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뭐 직업의 안정성이나 이런 처우, 대우나 이런 것들은 농협하고 동일하고요. 네. 하지만 또 농협 공채 시즌에 뽑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농협 공채만 보고 나서 떨어졌어 이렇게 하면 또 놓치기 쉬운 회사인데요. 네. 사실 또 제가 그 컨설팅을 하는 친구가 올해 1월하고 2월 동안 이 농협 정보 시스템에 그 입사 지원을 해서 붙은 사례가 있어서 좀 한번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분도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사실 작년 그 하반기 때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전산 이런 관련된 그 회사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전부 떨어지고 이제 저랑 상담을 할 때 저 내년 상반기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를 아니다. 다른 회사들도 분명히 더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공채를 준비한다기보다는 계속 좀 채용 공고를 알아보고 이렇게 했던 사례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스펙 쌓기 이런 거에 열중하지 않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살려서 좀 그래도 이름을 좀 들어본 회사죠. 예, 이런 쪽에 좀 일하고 싶은 그런 열의가 좀 있었고 또 취업을 성공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상원 씨도 오늘 농협 컨셉인데, 오늘 아주 옷이, 다 네, 나올 줄 알고 저희가 맞춰서 입고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정영기 실장도 주변에서 이렇게 수시 채용 사례 좀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뭐 저는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제 누나 딸인데 제 조카가 이번에 그러니까 수시 지방직 수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예. 지난달부터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에 저희 형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올 상반기에 2, 3월 달에 시험을 치는데 다 떨어졌는데 부산 내려가가지고 다시 공부하다가 수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정보를 알고 시험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상 그 안테나를 조금 채워넣어가지고 이런 수시 시험을 꼬박꼬박 잘 챙기는 게 취업하는 데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도 이렇게 수시로 가능한가요? 예, 네. 특별 채용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기회는 항상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뽑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카카오톡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공채와 수시의 경우 실력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경우 회사 내 차별은 없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답은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실력 차이가 특히 없습니다. 신입사원들 입사하면 다 어벙하게 다 비슷합니다. 그다음 차별이라기보다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입사 동기가 있을 때 보면은 진급 시절 때 보면은 언제 입사했냐에 따라가 입사 시기에 따라서 맞아요. 진급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차이만 있고 그다음에 선후배 같은 경우도 회사 내에서 선배 후배를 알아서 잘 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다음 자체 내에서도 동기들이 돼가지고 동기 먹고 해가지고 별 지장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버하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6월 수시 채용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겠습니다. 모두가 6월에 뭐 집중하라 이런 건 좀 아니고요. 사실 올해 상반기 때 공채를 여러 번 지원해가지고 좀 네.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좀 졸업한 지 좀 1, 2년 좀 넘어가지고 좀 지금 채용이 좀 급하다. 또 이런 분들 그리고 아니면 뭐 다른 지원자분들에 비해 나이가 뭐 한두 살 정도 많다. 좀 연령대가 높다. 이런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상반기에 그 공채를 들어갔다가 회사를 또 그만둔 경우 또 아니면 또 해외 대학을 나와서 좀 취업에 좀 어려운 경우 이런 분들은 사실 9월 달에 공채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6월 달, 7월 달에 있는 수시 채용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하반기 채용, 그러니까 9월 채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예, 일단 그 인턴을 상반기에 했던 분들이 가장 그 하반기에 공채를 준비해야 될 분들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영업 관련 직무에 지원할 분들이 있어요. 대기업에서 영업 직무를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내가 대기업에서 한번 영업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좀 차라리 공채를 좀 준비하시는 부분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뭐 졸업 예정자이거나 아니면은 뭐 공채에 한 번도 또 지원 안 해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구직자분들이 공채가 한번 이런 기회인데 굳이 내가 안 쓸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또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9월 공채를 노려보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9월 공채 그러면 최대 장점. 네,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우리 정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입사 동기가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렇군요. 동기 사랑, 뭐 나라 사랑 이런 말도 있는데, 자, 네. 우리 정영기 시장님은 동기랑 혹시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도 회사 그만둔 지 오래돼서도 그 동기들하고 가끔 연락도 하고 지냅니다. 그 회사 생활할 때 보면은 동기만큼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도 거의 비슷하게 받으니까 서로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동기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 안 좋은 것 중에는 그 특히 진급질 되면은 각자 맞아. 동기가 가장 심한 경쟁자가 되고 그렇죠. 그것도 특히 또 같은 부서에 동기가 있으면은 한 부서에서 두세 명을 동시에 진급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동기가 도리어 최대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군대 네. 동기는 연락 안 하시죠? 군대 동기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연락하기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자, 9월 공채의 장점, 동기가 있다. 저희가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다른 장점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9월 공채로 들어가게 되면 동기가 많은 거는 역시 그 직장 생활하면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또 소문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기가 많다는 얘기는 어떤 자기가 스트레스나 업무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소문 같은 것들을 빨리 접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을 또 일이 아닌 자리에서 좀 얘기들 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동기분들하고 안 친한 분들이 회사 사정이 상당히 어두워요. 또 어떤 그 이렇게 공지나 어떤 그 윗분들이 얘기 안 해주는 얘기들을 이렇게 또 어떤 그 안테나를 통해서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또 6월에 입사를 하게 되면 뭐 동기가 아예 없는 분도 있고요. 또 아예 뭐 몇 명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또 터놓고 얘기하기 좀 힘들고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공채 같은 경우는 사실 연수원에 들어가서 뭐 길게는 한 달, 두 달 정도 연수를 하면서 또 이렇게 친해지고 하는 시간을 주어지는데 네. 또 이런 수시 채용 때 입사를 하면 뭐 교육 이런 거 사실 없습니다. 그냥 출근하면 바로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사진을 줍니다. 이름 네. 쭉 있고요. 자, 외워. 딱 그러면 이분이 김 과장, 이분이 박 부장 금방 외워야 됩니다. 바로 일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요즘 구직자분들이 회사에서 나를 뽑아서 이 정도는 교육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바람이 또 살짝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그 인식이 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6월의 수시 채용이나 9월 공채나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상황을 보시고 좀 판단해 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6월 수시 채용 그리고 9월 또 공채 채용 어느 게 딱 더 좋다. 네.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네. 다만 자기한테 맞춰서 언제든지 준비를 해가지고 꼭 취업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지원하시기 전에 좀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저희 이 시간 여러분들의 궁금증 혹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혹시 취업을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워크TV 아이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 그리고 취업인재개발원 정영기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